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갤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 겸 전 CEO가 지난 7년간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입니다. SEC는 리플랩스의 이런 행위가 증권법 제5A조와 제5C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투자자 모집 금지와 부당이득 반환,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피고인들의 참여 행위 금지, 민사상 제재금 지급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SEC의 핵심 주장은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SEC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증권관련법에 의해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리플을 발행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입니다. 소장에는 SEC가 리플을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우선 SEC는 리플랩스가 이미 2016년 리플2와 관련해 뉴욕주 검찰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투자자들이 리플을 사들이는 목적이 투기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EC는 또한 투자자들이 리플 가치 상승은 리플랩스의 성공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SEC는 이런 합리적 기대를 리플랩스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었다고 봤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부터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들이 리플에 관한 상당하고 의미 있는 기업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그 결과 대외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이 프로젝트 수익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SEC는 리플 투자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리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날수록 리플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리플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랩스의 리플 관련 사업 전략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리플 보유자들의 수익 발생 여부와 연결된다고 SEC는 봤습니다. 또한 리플 가격 상승이 특정 투자자들에겐 더 큰 효과를, 다른 투자자에겐 더 적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가격 인상의 효과를 같은 비율로 누리게 된다는 점도 SEC가 리플 투자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 아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들의 사업 결과에서 발생된 이익을 투자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플랩스는 리플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이 올랐다며 이를 리플랩스의 사업적 노력과 연관지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특정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리플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SEC는 리플의 투자 이외에 실생활에서 쓰일 만한 목적이 없다는 점, 리플이 연방 증권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통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SEC는 갈링하우스가 여러 차례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SEC의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돼 있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3월 30일 리플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동의서를 4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EC는 5월 3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앞서 SEC 측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소송 참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SEC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리플랩스의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성을 검토한 결과 리플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 계약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한국과 미국의 판단 기준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증권성 인정 범위가 국내보다 더 포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상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유틸리티성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리플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 만큼 SEC의 공격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